이번 주제는 친구들이 난리 났을 거야. 팝코니가 밤새 뉴스란 뉴스는 다 뒤져서 정리해왔어. 팝콘 이슈 시작할게. 친구들, 진짜 전쟁이 터졌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공습했어.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폭발이 터지고 이란도 바로 방역에 나서서 이스라엘한테 미사일을 쏘고 심지어 카타르, 쿠웨이트, UAE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공격했어. 근데 친구들, 팝코니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쟁 자체가 무서워서가 아니야.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거든. 바로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이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 이게 다음 주 너희 계좌를 결정한다는 거야. 자, 먼저 왜 이 시점에 전쟁이 터졌는지부터 깔아줄게. 이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야. 사실 작년 6월에 이미 한 번 터졌었거든. 12일 전쟁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고 이란이 미사일 500발로 방역했어. 그때도 피해가 컸는데 결국 트럼프가 나서서 휴전을 선언하면서 마무리됐어. 근데 그 이후에 뭔 일이 있었냐?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졌어.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엄청 탄압했는데 사망자가 수만 명이라는 보도까지 나온 거야. 미국은 이걸 빌미로 함대를 보내고 이란에 핵 협상 최후 통첩을 보냈어. 쉽게 말하면 이란한테 핵 포기하라, 안 하면 때린다, 이런 구도였던 거야. 그리고 3차 핵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바로 공습에 들어간 거지. 중요한 건 이번엔 미국이 직접 참전했다는 거야. 작년 6월엔 이스라엘이 때리고 미국은 방어만 도와줬는데, 이번엔 미국이 자체 작전명까지 붙여서 무려 장엄한 분노라는 이름으로 직접 폭격했어.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이 중동에 집결한 상태야. 항공모함 2척에 최첨단 전투기까지. 이건 단순한 경고 타격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시작이라는 신호야. 자, 다음 팝콘 까볼게. 첫 번째 핵심이야. 왜 호르무즈 해협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랑 오만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인데 전 세계 원유의 20%가 여기를 지나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기름값이 로켓처럼 솟구친다는 거야. 비유를 하나 해줄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그 입구를 막아버린 거야. 국도로 빙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은 3배, 비용은 5배.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는 거야. JP모건은 만약 전면 봉쇄가 되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어. 지금 WTI가 67달러인데 거의 2배로 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란이 진짜로 해협을 봉쇄할 수 있냐 하는 거야. 팝콘이 결론부터 말하면 전면 봉쇄 가능성은 낮아. 왜냐면 이건 이란에게도 자살 행위거든. 이란도 원유를 수출해야 돈을 버는 나라야. 해협을 막으면 자기네 배도 못 나가. 게다가 이란의 최대 석유 고객인 중국도 빡치는 거지. 호르무즈를 막으면 미국의 참전 명분만 더 확실해지고 그나마 이란 편 들어주던 나라들까지 다 등을 돌려. 미국 국무장관 루비오도 호르무즈 봉쇄는 자살 행위라고 직접 말했어.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전면 봉쇄가 아니야. 부분적인 긴장 고조. 예를 들면 이란이 기로에 몇 개를 뿌린다든가 유조선 한두 척을 위협한다든가 이런 식의 불확실성이 유가를 계속 밀어올리는 시나리오야. 실제로 아직 봉쇄도 안 됐는데 WTI가 이틀 만에 7% 뛰었거든. 공포 프리미엄만으로도 이만큼 움직인다는 거야. 두 번째 핵심. 전쟁이 나면 돈이 어디로 움직이냐. 이게 투자자한테 가장 중요하잖아. 리스크 오프, 쉽게 말하면 무서우니까 안전한 데로 돈을 옮기는 거야. 금이나 달러로. 실제로 이번에도 정확히 그 흐름이 보여. 금 가격이 온스당 5,230달러를 찍었어. 7개월 연속 상승이야. 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3.96%로 떨어졌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돈이 국채로 몰려서 국채 가격이 올라간 거야. 무서우니까 제일 안전한 미국 국채를 사재기하는 거지. 반면에 비트코인은 63,000달러 선까지 빠졌고 빅스 공포지수는 6.6%나 올랐어. 비유를 하나 해줄게. 동네에 큰 불이 났다고 생각해봐.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현금이랑 귀금속을 챙기잖아. 주식이나 코인은 당장 못 들고 뛰거든. 그게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금이랑 달러가 현금과 귀금속이고 주식이랑 코인이 들고 못 뛰는 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번엔 뭐가 다르냐?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때는 진짜로 석유 무기화가 됐어. 아랍 산유국들이 미국한테 석유 수출을 끊어버린 거야.
그때 유가가 4배로 뛰었고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죽는 그 지옥에 빠졌어.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 미국 자체가 세계 최대 산유국이야. 셰일 오일 혁명 이후로 미국은 원유 자급자족이 되거든. 그리고 오펙 바깥에서 생산되는 석유량도 훨씬 늘었어. 그래서 중동 공급 차질이 생겨도 1970년대 같은 수준의 오일 쇼크가 올 가능성은 낮아. 다만 아예 안 올 거라는 건 아니야. 유가가 10달러만 올라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0.5%포인트 올라가거든. 지금 미국은 이미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연준이 골치 아파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유가까지 올라버리면 9월 금리 인하 기대 완전히 날아갈 수 있어. 세 번째 핵심, 한국 증시가 왜 이 전쟁에 특히 취약한지 얘기해 볼게.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야. 유가가 오르면 수입 비용이 직접 늘어나고 그게 물류비, 제조 원가, 소비자 물가 전부 다 올려. 비유를 해볼게. 한국 경제를 자동차라고 생각해봐. 이 차는 성능은 좋은데 기름통이 없어. 매번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야 달릴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주유소 기름값이 2배로 뛰면 같은 거리를 달려도 비용이 2배야. 그게 한국 경제의 구조야. 거기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미 매물 폭탄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야. 일일 피드를 보면 외국인이 7조 원어치를 매도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만 6조 원 사면서 6탄 방어하고 있는 구도거든.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외국인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어. 왜냐면 원화가 약세로 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식 수익이 나더라도 환차손으로 까먹거든.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1439원까지 올라가 있어. 특히 뉴데일리 분석을 보면 호르무즈 봉쇄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쉽게 말하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죽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반도체 착시, 그러니까 반도체만 잘 나가서 경제가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른 업종이 다 죽어 있는 상태라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팝코니는 어떻게 보냐? 결론부터 말할게. 팝코니는 이번 전쟁이 장기 전면전으로 가기보다는 제한적 충돌로 수습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 왜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미국도 장기전을 할 여력이 없어. 우크라이나 전선도 있고 중국 견제도 해야 하고 올해 11월 중간선거도 있거든. 트럼프가 경제에 악영향 줄 장기전을 원할 리가 없어. 둘째, 이란도 원하는 전쟁이 아니야. 이란 전문가들도 이란이 체면은 살리되 전면전은 피하고 싶어 한다고 분석하고 있어. 셋째, 작년 12일 전쟁에 선례가 있어. 그때도 처음엔 난리였는데 결국 제한적 충돌로 끝났잖아. 근데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있어. 이번엔 미국이 직접 참전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체면을 살리려면 더 강하게 방역해야 할 수 있어. 중동 미군 기지까지 공격한 건 그만큼 이란이 절박하다는 신호야. 확전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해.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정리해줄게. 제한적 충돌로 끝나는 경우 확률 팝콘 이 기준 55%. 이 경우 주식시장은 초기 급락 후 1에서 2주 내에 낙폭을 만회할 거야. 작년 12일 전쟁 때도 이스라엘 증시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찍었거든. 이 시나리오에서는 낙폭 과대 우량주를 담는 기회가 될 수 있어. 확전 시나리오, 확률 35%. 호르무즈 해협 일부 긴장 고조, 유가 90달러 돌파까지 가는 경우야. 이때는 에너지주, 방산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해. 정유, 가스 관련주가 수혜를 받고 항공, 여행, 운송은 직격탄이야. 최악의 시나리오, 확률 10%. 전면전으로 유가 120달러 이상, 이 경우는 현금 비중을 확 높이고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 위주로 가야 해. 지금 이 종목 물려있는 친구들은 월요일 급하게 패닉 매도하지 마. 공포에 팔면 제일 싸게 파는 거야. 아직 안 들어간 친구들은 당장 뛰어들 타이밍이 아니야. 이번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상황을 보고 이란의 추가 보복 강도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3가지. 첫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무력 충돌이나 기로의 살포가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야. 둘째, 트럼프의 추가 발언, 추가 공격 예고인지, 협상 복귀 신호인지. 셋째, 유가가 80달러를 넘느냐. 80달러를 넘기면 인플레이션 경로가 바뀌면서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리셋돼. 오늘의 팝콘 한 줄. 전쟁보다 무서운 건 호르무즈고 호르무즈보다 무서운 건 패닉 매도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 이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야.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 투자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 다음에 분석해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오늘도 팝콘 이슈였어.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올게. 또 보자.